다 구글 드라이브 다 접속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구글 컬앱 노트북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파일 이름을 먼저 만들게요. 저희가 6번입니다. 머신러닝 6번. 이것도 리그레션인데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할게요. 멀티플 리그레션. 파일 생성하셨으면은요, 컬앱하고 먼저 연결을 먼저 해주시고, 네, 연결이 됐죠. 연결이 됐고, 오전에 했던 세션은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연결되신 분들은요, 자, 우선 제목, 중, 선형, 회기. 멀티플 리그레션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를 가지고서 리그레션을 하는 거다. 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여러 개를 가지고 선형 회기를 하는 거냐. 그게 뭐냐면 특성들. 다르게 얘기하면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인 선형 회기 모델을 다중 선형 회기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 오전까지 했었던 내용은 딱 이거였었죠.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고 싶은데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변수는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물고기의 길이를 알면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해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이 되는 거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네들은 결정이 되는 거고 데이터에 물고기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서 무게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때 이런 1차 함수에서 y는 뭐 x에 관한 1차 함수죠. y는 x에 관한 1차 함수인데 수학에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 x는 독립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x 값이 결정이 되면 y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x에 따라서 x의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값에 종속이 돼서 결정이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머신러닝에서는 수학에서는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지만 머신러닝에서는 이거를 특성, 물고기의 특성은 길이가 있고 뭐 대각선 길이가 있고 뭐 하이트가 있고 위드스가 있고 이런 게 특성들이죠. 물고기의 특성이고 여기를 레이블 혹은 타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 네.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는 특성들, 그 다음에 예측하고 싶은 타겟을 다른 말로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전까지 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 독립변수가 하나였었던 거예요.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기다가 뭐 x제곱을 추가하고 x3승을 추가하고 이거는 전부 다 길이를 가지고서 파생변수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죠? 길이를 가지고 파생변수를 만들었던 거지 실제로 뭐 x제곱이라고 하는 특성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특성은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거였었는데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특성들이 여러 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식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따가 써드릴게요. x1, x2, x3 이런 식으로 그 독립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x1, x2, x3라고 하는 게 물고기의 길이, 물고기의 대각선의 길이, 물고기의 키, 물고기의 두께 등등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용어에 대한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볼 거예요. 우선 그 1차 항만 고려한 선형회기를 해볼 거고요. 고차항들을 추가한 다항 선형 회기도 해볼 거예요. 다항 선형 회기.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길이가 있으면 길이의 제곱도 추가를 해보고요. 그다음 대각선의 길이가 있으면 대각선의 제곱도 추가를 해보고요. 길이 곱하기 대각선이라고 하는 항도 만들어 보고요. 그런 식으로 고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 이런 고차항들을 추가한 다항 선형회기를 해볼 건데 뭐 너무 많이 하진 말고 한 2차항까지만 한번 고려하는 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규제는 설명을 드릴지 말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함수들이나 그 다음에 클래스들,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넘파이, 판다스, 매트플러립, C번이 있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편한데 C번을 사용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넣을게요. 일단 넣고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과 시리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래프 조금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편리하게 그리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들을 판다스의 read CSV를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다 치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풀란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야 되겠죠. 일단 잠시만요.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눌 때 필요한 게 모델을 선택하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에 보시면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제가 선코딩하는 것보다 힌트를 알려주는 게 더 느리네요. train, test, split일 겁니다. 모델 셀렉션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해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썼군요. from을 써야 돼요. from import인데 그래서 자동 완성이 안 됐구나. 죄송합니다. from import입니다. from import. 무슨 뜻이냐면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train, test, split 함수를 import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눴으면 그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전처리를 먼저 할까요? 네. 훈련시키기 전에 전처리를 해야 되니까 cycle run 전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프리프로세싱 전처리 모듈에서 우리는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데 다항을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면 폴리노미얼 피처스 만약에 스케일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면 사이클런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모듈에 파이프 라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가 있습니다. 왜 안 보이지? 모듈 이름은 소문자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기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from scikit-learn 선형회기 모델은 알고리즘 이름이 선형 모델이에요. 선형 모델. 그래서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모듈에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가 있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점수를 계산하는 모듈은 매트릭,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RMSE, MSE, mean, square,
에러. mean square 에러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RMSE. 회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지표고요. 이 평가 지표의 문제는 작을수록 좋은 점수, 클수록 나쁜 점수.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평가 지표가 R제곱 스코어, R제곱 스코어라고 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이 정도가 있으면 우리는 1차항만 고려하는 선형회기도 할 수가 있고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스탠다드 스케일러 같이 써서 고차항들을 추가하는 그 선형회기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임포트 이렇게 해서 실행하셨죠?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데이터셋 준비를 해야죠.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피쉬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쉬가 있는 곳은 저희 5번 파일 보면 여기 CSV 파일 위치 있죠. 여기도 데이터 준비라고 하는 목차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제 GitHub 주소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GitHub 주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는 CSV 파일이 저장되어서 있는 GitHub의 웹페이지 GitHub 주소고요. 자, 이 CSV 파일을 직접 읽어버리면 되죠. 읽어버리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판다스 with CSV 하시면 되죠. CSV 제대로 만들어졌겠죠? 제대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인포 판다스 모듈의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고요. 생선 전부 몇 마리냐면 159마리. 그 다음에 생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6개, 컬럼이 6개라는 뜻이죠. 물고기 종류, 무게, 길이,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키, 위드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물고기 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려야 되나? 요게 랭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랭스가 되는 거고 요렇게 그린 게 다이어고널이 되는 거고요. 하이트는 이렇게 제일 큰 요 부분이 되는 거. 요게 하이트가 되는 거고 위드스는 이렇게 물고기 앞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 두께. 그림 좀 이상한가요? 그게 위드스. 그리고 무게를 잰 게 웨이트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일단 헤드도 같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골라내야 돼요. 레이블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성들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오전까지는 길이만 가지고서 웨이트를 예측하겠다 했었는데 이 4개의 변수를 다 가지고서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라고 하는 4개의 변수를 전부 다 선택해서 이 4가지 숫자를 알면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 무게를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어종은 그 오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어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퍼크를 먼저 만들어내고요. 퍼크를 피쉬에서 피쉬의 어종 스피시스가 대문자로 퍼크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헤드. 네. 자,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겁니다. 문제가. 우리의 문제는 모든 농어들 중에서 농어들만 가지고 길이,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키와 두께를 알면 무엇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 웨이트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얘가 특성 배열, 이 2차원 배열, 여기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
이게 특성들로 이루어진 특성 배열이고요. weight 여기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분리 한번 해볼게요. X 분리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터크에서 어떻게 선택하면 저 2차원 배열만 딱 뽑아낼 수 있을까요? 터크에서 로케이션 ILOC 이게 제일 간단할 거예요. 행은 전체를 다 선택하면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컬럼은 인덱스 0번, 1번, 2번. 2번부터 끝까지. 그죠? 2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Y는요? Y를 선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터크 컬럼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weight.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리고 배열로 만들려면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면 돼요. 배열로 만들려면. ILOC 이해되시죠? 이거는 숫자 기반의 로케이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행번호, 열번호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은 행번호, 열번호가 있는데 앞에 행번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 컬럼 번호는 2번부터 끝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0, 1, 2, 여기가 2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랭스부터 위드스까지 다 선택을 하겠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Y는 요거 하나만 선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냥 weigh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value. 자, 출력 한번 해볼까요? 이거 실행해 보시고 전체를 다 출력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요. X.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퍼크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1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 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앞에서 5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서 5개 선택하겠다. 맞죠? 들어가 있는 숫자들 보세요. 8.4, 8.8, 2.1, 1.4 8.4, 8.8, 2.1, 1.4 맞죠? 그 다음에 5번째 볼까요? 17.4, 18.5, 4.5, 2.9 17.4, 18.5, 4.5, 2.9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 컬럼의 순서가 뭐냐면 랭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행들이 의미하는 거는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물고기의 4가지 특성.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 대각선 길이, 키, 두께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물고기의 길이, 대각선 길이, 키, 그리고 두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는 이 변수 이름들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 뭐 우리가 인덱스를 0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x0 첫 번째 독립 변수, x1 두 번째 독립 변수, x2 세 번째 독립 변수, x3 뭐 네 번째 독립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뭐 인덱스는 0, 1, 2, 3, 4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1, 2, 3, 4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나름인 거고. Y는 1차원 배열이라고 했죠. 5개. 정말 1차원 배열이 맞는지 볼까요?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1차원 배열. 이 1차원 배열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5개 퍼크, 5개의 물고기들의 무게죠. 5.9, 32, 40, 51, 70. 5.9, 32, 40, 51.5, 70. 맞죠? 여기 5개 물고기의 무게란 말이에요. 사이클 런을 사용하실 때 항상 특성 배열은 항상 2차원. 컬럼이 1개가 있든 컬럼이 2개가 있든 항상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블, 타겟은 1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요. 데이터 준비가 됐고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것까지 할까요? 트레인 테스트 나누는 것까지 할게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기 위해서 트레인 훈련 특성들이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X 테스트 특성들이다 라는 의미고요. Y 트레인 훈련셋의 레이블이다 라는 뜻이고, Y 테스트 셋의 레이블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X하고 Y 넘기시면 됩니다. 이 함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X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을 X 트레인과 X 테스트 두 개의 2차원 배열로 나눠주는 거고요. Y라고 하는 1차원 배열을 Y 트레인과 Y 테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1차원 배열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배열을 두 개를 넘겨주면 리턴 값은 배열이 4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배열을 하나만 준다 라고 하면 리턴 값은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더 우리가 넣어줄 게 뭐냐면 테스트 사이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로 하면 42, 14 이렇게 나왔었죠. 그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숫자들 똑같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훈련셋, 테스트셋이 분리가 됐을 거고요. 쉐입 확인하실 수 쉐입 예상이 되셔야 돼요. X 트레인의 쉐입, X 테스트의 쉐입, Y 트레인의 쉐입, Y 테스트의 쉐입. 왜 이렇게 나온지 아셔야 돼요. 그죠? X가 컬럼이 몇 개가 있었냐면 컬럼이 4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렌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4개가 있었죠. 변수 특성들이 4개, 특성 행렬이 변수를 몇 개를 가지고 있었냐면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셋과 테스트셋 모두 컬럼을 몇 개를 갖냐면 4개를 가져요. 앞에 있는 42, 14 이거는 뭐예요? 물고기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훈련셋에는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다? 42마리가 있다. 테스트셋에는 물고기가 14마리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형외기 공식을 찾기 위해서 42마리만 가지고서 선형외기의 공식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4마리의 무게를 예측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그 무게를 예측을 해서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를 점수를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트레인은 둘 다 1차원 배열, 트레인과 Y 테스트는 둘 다 그 1차원 배열이고요. 1차원 배열이고 1차원 배열에서 개수는 42개, 14개입니다. 이 42개라고 하는 거는 42마리 물고기의 무게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 있는 14마리 물고기의 무게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 있는 42마리 물고기의 무게. 이해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를 훈련셋, 여기를 테스트셋, 훈련 레이블, 타겟 레이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분리까지 잘 됐어요. 모양만 살펴봐. 굳이 출력 안 하고 모양만 봐도 대충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되시죠?
간단하게 출력해 볼까요? X트레인에서 5개 전부 다.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 19cm. 첫 번째 물고기의 대각선 20cm. 첫 번째 물고기 키 5.1cm. 그 물고기의 두께 3.0cm. 그런 물고기가 몇 개가 있다? 그런 물고기가 42개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Y train 너무 다 쓰면 너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길이와 대각선과 키와 위드스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몇 그램? 85g. 그 다음에 이렇게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몇 그램? 135g. 이런 얘기예요. 그죠? 여기에 물고기가 42마리가 있으니까 이 1차원 배열에도 무게 모두 몇 개? 42개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죠. 네. 이해 되시죠? 왜 되시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눈 감고 하시겠죠? 눈 감고 코딩 되겠죠? 아니에요? 자, 이제 첫 번째 1차항만 고려하는 선형 회귀를 해보려고 해요. 1차항을 고려하는 선형 회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에게 다음과 같은 수식을 찾아라. 다음과 같은 모델을 찾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줄 테니 물고기의 특성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서 지금 제가 작성하려고 하는 방정식의 개수들을 찾아줘라 라고 하는 게 모델 훈련이에요. 어떤 방정식의 그 개수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런 방정식이에요. Y, 무게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 절편이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무조건 절편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첫 번째 개수에다가 곱하기 첫 번째 변수. 이 첫 번째 변수가 의미하는 거는 뭐다? 물고기의 길이. 우리는 물고기의 길이만 알고 있을 때 물고기의 무게 예측하는 거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측했죠. 자, 근데 변수가 또 있어요.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앞에 곱해지는 개수를 또 찾아야 돼요. W2라고 하는 개수를 또 찾아야 돼요. 무엇에 곱해지는 두 번째 변수에 곱해지는. 이 두 번째 변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고기의 대각선 길이. 물고기의 대각선 길이에다가 어떤 값을 곱한 다음에 물고기의 길이에다가 어떤 값을 곱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무게가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또 변수가 또 있잖아요. 변수가 또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이트가 있었잖아요. 하이트. 그거를 x3이라고 할게요. 물고기의 그 키, 높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가도 어떤 숫자를 곱하자.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이랑 다 더해주자. 근데 변수가 또 있죠. 변수가 또 뭐가 있어요?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변수 앞에 곱해야 되는 개수가 또 필요한 거예요. 곱해야 되는 개수가 필요하고 여기에다가 변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찾자라고 하는 게 선형회귀이고요. 선형회귀이고 얘를 간단하게 쓰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w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뒤쪽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위쪽에 볼게요. 얘가 뭐예요? 얘가 x 훈련셋의 모양이
42마리, 컬럼 4개, 특성 4개. 그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행렬에서 닷 프로덕트라고 했잖아요. 닷 프로덕트. 닷 프로덕트. 그 다음에 W. 개수가 몇 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몇 차원 배열? 원소 4개를 갖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 그럼 닷 프로덕트를 하면 그 결과는 몇 차원 배열이 나온다? 42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죠. 쉐입만 보면. 자, 이거 뭐의 크기랑 똑같아요? Y 트레인의 모양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42마리의 무엇이다? 물고기의 무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얘네들을 찾았다고 칠게요. 우리가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줬더니 W1, W2, W3, W4라고 하는 4개의 개수를 찾았다고 치면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W1 곱하기 물고기 길이 이거죠? 맞아요? W1 곱하기 물고기의 길이. 그 다음에 W2 곱하기 물고기의 대각선의 길이. W3 곱하기 물고기의 키. W3 곱하기 물고기의 키. 그 다음 W4 곱하기 여기 물고기의 위드스. 그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공식이 바로 행렬에서 이렇게 곱해주는 내적 닷 프로덕트 공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공식을 물고기 한 마리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산할 거고요. 세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 똑같이 계산할 거고요. 네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무게들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게 42개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요 계산을 하게 되면 42마리의 물고기 무게가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선형대수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어렵지 않죠? 수학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네. 자, 여기서는 폴리노미얼 피처스 필요 없고요. 스케일러 필요 없고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만들어서 훈련시키면 끝. 자,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변수 하나 만들게요. 어떻게? 리니어 리그레션. 이게 뭐냐면 선형, 회귀, 모델을 생성. 모델 생성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모델 훈련. 리니어 리그레션을 훈련시킬게요. 무엇을 가지고서?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서. fit 메서드를 보세요. fit 메서드를 보시면 뒤쪽은 디폴트 파라미터가 있고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고 앞에 2개만 넘겨주시면 돼요. 앞에 2개만 넘겨주시면 되고 사이클 런에서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대문자로 변수가 되어 있다. 2차원 이상의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클 런 함수들 중에서 파라미터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 보통 변수 이름들은 다 소문자로 만드는데 특이하게 대문자로 변수 이름이 되어 있다.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그럼 나머지는 뭐 1차원 배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등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샘플 개수 물고기 42마리, 특성 개수 물고기의 특성 4가지, 길이 대각선, 하이트 위드스. 그죠? 훈련 셋 모양이 딱 그거 아니었어요? 위에서 제가 쉐입 찍어드렸죠.
쉐입 프린트한 거 5분도 안 됐으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42,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그런 2차원 모양,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그 2차원 배열을 첫 번째 아규먼트에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나와라. 네. 두 번째 아규먼트는 배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배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다. 그러니까 배열 비슷한 녀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배열도 되고 리스트도 되고 시리즈도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배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단 모양이 어떻게 되면 된다? 샘플 개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샘플 개수. 물론 뒤쪽에 설명이 더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그 타겟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건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타겟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샘플 개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에서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무게만 예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무게도 예측하고 뭐 다른 것도 예측하고 이렇게 예측하려고 한 타깃이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을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가지고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죠.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신러닝 모델이 여기 있는 무엇들을 찾았다. 이 수학 공식의 수학적인 모델의 개수들을 찾았다. 데이터를 전달했기 때문에 x1, x2, x3, x4 그리고 y 이거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모르는 거 계산해서 찾아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W0, W1, W2, W3, W4 이게 우리들이 찾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찾아야 나중에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훈련셋에서 x1부터 x4까지를 전달했고 레이블에서 실제 값을 전달을 했으니까 그 실제 값을 가장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얘네들을 찾아주는 과정이 바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훈련의 결과 선형 회귀에서의 훈련 결과는 선형 회귀의 훈련 결과는 뭐냐면 절편과 개수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편과 개수들이 뭐냐면 하나씩 리니어 리그레션 점 절편은 인터셉트 그 다음에 개수들은 리니어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자, 출력해보기 전에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 모양 출력하기 전에 모양 생각해 보세요. 인터셉트는 숫자 한 개. 배열도 아니에요. 얘는 배열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 한 개. 코에피션트는 배열. 몇 차원 배열? 1차원 배열. 맞습니다. 숫자 4개를 갖는 숫자 4개를 갖는 1차원 배열. 4개 있죠, 4개. 인터셉트라고 하는 게 여기 숫자 하나가 W0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코에피션트가 숫자 4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게 W1, W2, W3, W4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1차원 배열을 찾은 거죠. 이 1차원 배열을 찾은 거예요. 얘가 2차원 배열, 얘가 1차원 배열. 두 개의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 선형액이
선형대수에서의 연산, 행렬들의 연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찾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훈련셋의 예측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비슷하게 맞추느냐를 해볼 수가 있겠죠. 훈련셋에서 예측값 찾아보실 때 트레인 프리딕트라고 할게요. 리니어 리그레션에는 무슨 함수가 있다? fit 다음에 프리딕트가 있다. 여기에는 뭐만 넘기는 거예요?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데이터만 주는 거예요. 물고기를 줄 때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와 하이트와 위드스를 가지고 있는 그 2차원 배열을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서 각각의 물고기의 무게가 얼마가 될지를 예측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트레인셋 넘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출력하면 42마리이기 때문에 5개만 42마리 다 출력해도 되려나? 네, 그냥 다 출력해볼까요? 트레인 프리드.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물고기를 얼마로 예측했냐면 50g으로 예측한 거고 마지막 물고기를 665g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보니까 음수들이 들어가는 거 보이죠? 네. 물고기 무게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수가 되는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오차가 좀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훈련셋을 평가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매트릭에 있는 함수를 직접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선형, 회귀, 훈련된 모델의 스코어 함수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모델 평가. 훈련셋의 평가입니다. 훈련셋의 평가 점수인데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훈련이 끝난 모델의 스코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점 스코어. 함수라고 하기보다 메서드가 좀 더 정확한 용어겠죠. 함수 중에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르니까. 스코어 함수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항상 사용하시는 방법을 딱 보세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x와 y를 주게끔 돼 있어요. x와 y를 주게끔 돼 있고 x가 의미하는 거는 샘플 특성, 샘플 개수, 특성 개수를 갖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y는 샘플의 개수를 갖는 1차원 배열. 딱 여기까지 보면 얘가 원하는 거는 훈련셋의 특성들과 훈련셋의 레이블을 원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의 특성과 레이블을 줘야 계산해 주는 거구나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서 선형회귀에서 리턴해 주는 이 값은 뭐냐면 R제곱 점수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0.95입니다. 0.95. 0.95니까 그래도 1에 가깝기는 해요. 1에 가깝기는 하니까 몇몇 개가 좀 많이 틀리는 녀석들이 보이기는 해도요. 그래도 0.8까지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0.99 뭐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이 숫자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뭐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훈련셋을 평가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는 매트릭에 있는 매트릭스 모듈의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위에서와 똑같이 위쪽이랑 똑같이 R제곱 스코어를 출력을 해보고 싶으시면 R2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R2 스코어 이 매트릭에 있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면 아규먼트를 넘길 때 특성들과
실제 레이블을 넘기는 게 아니라 특성들과 레이블을 넘기는 게 아니라 실제 레이블과 예측된 레이블을 넘겨서 점수를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파라미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예요. y true, y 프리드 이렇게 되어 있죠. y 값은 타겟, 레이블을 얘기를 하는데 타겟의 실제 값, y 타겟의 프리드, 예측값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주셔야 되는 거냐면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실제 값이고 예측 값은 우리가 변수 위에서 바로 위에서 저장한 거 있죠. 트레인 프리드. 트레인 프리드가 훈련셋의 예측 값이잖아요. 이게 훈련셋의 예측 값, 훈련셋의 실제 레이블 값 요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MSE, mean square error. mean square error. 이거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게 루트 mean square error예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mean square error인데 얘도 보시면 사용하시는 방법이 똑같아요. 매트릭스에 있는 모든 함수들은 사용하시는 방법이 실제값, 예측값이에요. 실제값, 예측값.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y 트레인과 트레인 프리딕트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 0.9567, 0.9567이라고 하는 점수를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의 스코어가 리턴해 주는 거는 R제곱 스코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MSE는 아니다. MSE는 아니다. RMSE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야 돼요. numPy 점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numPy 점 스퀘어 루트라고 하시고 이 값 그대로 써주시거나 아니면 요거 그대로 써주시거나 이게 RMS예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7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측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73g 정도의 오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RMSE는 뭐 100g이라고 한 예측값이 나오면 30g이 될 수도 있고 170g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의 오차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해라. 그런 의미가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예요. 평균적으로 제곱한 에러들이 어떤 값을 갖겠느냐, 민 스퀘어드 에러 거기에 루트를 씌워준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잠깐 쉬었다 할 건데요. 쉬는 시간 갖기 전에 저희 신호 출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2시 30분 딱 정확하게 맞춰서 수업 딱 끝냈죠. 네, 지금 신호 출결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1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